소개받은 김대신입니다. 오늘과 같은 테마는 제게 있어서 사실은 논평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를 지정해 주신 강남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안에도 마칠 수 있도록 논평문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평문의 제목은 한류의 저류와 구원 욕망으로서의 종교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와 종교라는 논문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원익선 교무님은 한류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현상을 종교 문화의 렌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여러 문화적 확산이 결국 한국 고유의 종교 혹은 수입 종교의 융합적 다원적 문화의 특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발표자가 종교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한류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독특한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발표자가 결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류가 자칫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볼 때 한류의 저리를 찾아가고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한류 현상을 긍정적인 트렌드로 단정짓고 그 내적인 추동력을 종교 문화로 보는 것은 속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한류를 한국 문화의 외형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 이면의 원형을 세 가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융합적 사유, 진리적 종교성, 희생적 정면에서 찾고자 합니다. 유불도를 통해서 형성된 습합적 인정문화, 외래 종교와의 관계성에서 빚어진 한국 문화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범윤리적이고 통종교적인 보편성을 두루갖춘 한국 고유의 종교라는 데 주목한 듯합니다. 나아가 발표자는 한국 문화의 융합적 사유와 대중문화의 상관성 그리고 자본주의적 성장의 원동력을 우리의 종합적 사고, 종합적 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전거를 원효의 회통사상으로 들면서 회통적 세계관이 한국 문화의 원형으로서 한류를 확대 생산하는 원동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물론 한 민족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문화의 형식과 행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문화적 가치나 문화적 정신을 표현해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류의 뿌리가 단순히 상업성이나 우연성에 배제된 종교문화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오히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한류 문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 획일화된 종교 문화가 아니라 상호 이해하고 감통하면서 전체를 아울러 통합하는 능력을 지닌 종교다원적 문화가 전 세계를 공감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류의 확산은 하나의 종교 문화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문화를 통합하는 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발표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락을 건너뛰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한류가 갖고 있는 문화적 진리, 즉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진실성의 힘, 솔직의 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삶의 건전함이 주는 힘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가능케 하는 근거 또한 우리나라의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동학을 한국의 철학이라고 말하면서 그 고유한 철학을 인내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화는 민중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일치하는 데서 발생된다고 할 때 한류의 보편적 진리는 인내천 철학에서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무님의 말씀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모름지기 인간의 감성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진리를 생산해내고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예술은 인간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초월적 진리 세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예술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탈은폐의 개연의 셈입니다. 발표자가 마지막으로 한류에 대한 종교 문화의 원형을 논하면서 희생적 정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민족적 정서로서의 한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산의 특별한 모티프가 됩니다. 역동적이고 정열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신앙과 정서는 자신을 불사르면서 생명의 울림, 전율, 신명남 등으로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은 종교적 자기 헌신이나 자기 봉헌, 자기 탈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지향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류의 감동은 그러한 민족적 정서 혹은 종교적 감정이
전 세계에 전달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발표자는 한류가 지구촌 문화에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더불어 한국 종교의 다원성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여기서 소태산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민족 종교를 통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나 도덕의 부모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다. 논평자는 발표자가 한류와 종교 문화의 상관성을 잘 짚어준 것을 참신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앞으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발표자는 현재 한류 안에 정치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표자도 우려하고 있듯이 한류는 이미 자본화 상업화라는 난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서와 종교 문화의 측면보다는 자본주의적 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발표자의 논문은 한류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원은 바로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리어 강하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평자는 한류의 저류에 과연 종교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한류가 한국의 심층적인 종교문화를 대변하는 동시에 그 원천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갖고 있는 내외적인 현상은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적 가치를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적 정서와 종교문화, 정치적 가치의 세계적 공유와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의 정치적 지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논평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라는 의지가 자칫 정신지배제국 혹은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 한류를 수단화하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또한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철학과 종교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세계가 처한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낙관하지만 과연 한류 안에 그러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지 한류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 듯이 생각하는 것 또한 문화 제국주의, 문화 우월주의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한류의 욕망이 종교의 욕망, 문화의 자본주의적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류이든 또 그 저변에 흐르는 종교 문화이든 좀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미래와 희망을 창조하는 데 유용한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평문을 상세히 읽어주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간략하게 요약도 했고 또 군데군데 논평도 했습니다. 그 전철문 박사께서 하신 그 논평과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씩 토론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김대식 박사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한류 문제가 과연 그 종교 문화와의 어느 만큼이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게 문제를 하나 짚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한류를 통해서 우리가 전 정신 지도국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혹 부정적인 측면에서 문화 제국주의나 문화 우월주의적인 것으로 얘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19세기에 나타났던 서양의 한 그 서세동정의 한 모습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 따라서 이 한류가 어떤 그 한류든 종교 문화이든 것이 인류 세계의 미래와 희망을 과연 그렇게 창조하는데 한류가 과연 유용한 것인가? 이런 그 우려 섞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은 한류의 저리에는 과연 종교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셨고, 그다음 한류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적인 정서와 종교 문화 이러한 것들을 세계에 어떤 공유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지도부로서의 어떤 그 우려성 끝으로 한류가 과연 인간 인류 세계의 미래에 있어서 희망적으로 참 어떤 그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뭐 전곡을 찌르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 한류가 과연 종교 문화까지도 대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도 뭐 글을 쓰면서 그런 맞아 의구심을 가지면서 썼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한류가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상징성,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그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 어떻게 깨달음을 알 수 있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통 속에 내려오는 그 위에 분이 인가를 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중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과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출돼서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담력에 그치고 말거든요. 어떤 그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한류 현상을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라마에서 영화, 뭐 노래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이 다양한 어떤 장르로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이 자본주의 네트워크, 특히 그 양성 방식 자체가 철저히 자본주의적이거든요. 아주 자본주의를 그냥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그 한국이 그야말로 그 응용하고 활용한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어떤 경제 자본 맞아 경제 제국주의랄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근대의 그 제국주의적인 요소, 맞아 남의 나라를 침탈해서 경제적인 걸 맞아 자기 나라에 복속시키는 이런 차원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만나가지고 세계화가 된 것은 사실 로마라고 하는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된 건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코 세계의 하나의 정치권이 한 지역을 통합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EU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하나의 화폐를 만들어내거든요. 유로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결국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물론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자본주의 외피를 입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내용성,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어떤 그 지역의 고유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세계 보편성을 가진 그런 문화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 내에서 우리가 한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기층 문화, 지역의 기층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우리가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 문화를 한국이 발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기층 문화를 마냥 그 공격하거나 또는 그것을 뭐 소멸하거나 그것을 우리 걸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뭐 좀 자리이탈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자리이탈을 쓰면은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뭐냐면은 자리이탈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나도 이렇고 너도 이롭지만은 그걸 또 중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의 이로움이 다 내 이로움이다. 이것은 옛날 제국주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잘 해석을 하면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너의 이로움이야말로 나의 이로움이다. 이게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 네가 잘하는 게 흐뭇하다. 사실 여기는 뭐 상당히 높은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한류는 제가 볼 때 그 첫 번째 해석을 넘어서서 두 번째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지 않느냐, 이런 그 자신의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그 보편 문화를 향유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국 사회가 발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깊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문화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지역에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적 심성,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쉽게 그렇게 발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통신을 다 하고 있지만은 누구도 그런 그죠 어떤 문화로서 딱 저기 내놓은 이슬람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죠. 그건 그 발신이 그쪽에서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발신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이 이제 대략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임대식 박사께서의 질문은 사실은 거기에 그 합당한 답이라는 건 없지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려가 생기지 않는 대안을 내놓으신 것이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의 그 문화 어떤 그 한류의 종교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하는 데서는 한류 역시 문화적 속성이기 때문에 문화적 속성이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전통 문화와의 어떤 연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잠재져 있다라는 것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전철문 박사께서 질문. 네? 지인이 죄송합니다. 이게 진철문 박사께서 네.